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오늘은 해외 입양인 제인정 트랭카의 덧없는 환영들을 읽고 나름의 느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불편한 집이 되어버린 불편한 진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입양인의 입장이 되어본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천지가 꽃들의 비명으로 멀미를 할 것 같은 날이었다. 그날은 부부의 날이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었다. 부부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은 모두 완전한 봄날처럼 화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 이날은 톱 소셜 아티스트 왕자 교체를 알리다 란 뉴스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날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6년간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한 캐나다 출신 가수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트로피를 넘겨받았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으로 구성된 관중이 DNA를 떼창하는 모습을 그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다. 한국인 뮤지션들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에 휩싸이게 했다. 그들에게는 인종의 구분도, 언어도, 돈도, 정치적 이념도,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없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신나게 춤을 추며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14층 베란다에서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흥겹게 출렁였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고, 모두들 활기차 보였고, 모두들 갈 곳이 있었고, 모두들 기다릴 사람이 있었고, 모두들 할 일이 있었다. 경계가 허물어진 건 월드 뮤직에서였지. 그가 속하지 못한 한국과 미국 사회는 아니었다. 그가 음악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가 음악을 좋아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도 미국의 젊은이들처럼 BTS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며 고함을 지르고 싶었을 것이다. 목청끝 소리치면서 그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것이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인 5월이 저물어 가는 어느 날, 그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몸을 날렸다. 꽃이 되고픈 마음에서였을까. 그의 나이 42세. 그의 고국은 대한민국이었고 물론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남자였다. 이렇게 피상적인 것만을 본다면 그저 한 남자가 자살을 했다고 쯧쯧 혀를 한번 차고 말았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 뉴스는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시간의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이룬 나라인 반면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자살 1위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가 고국의 집에서 생을 마감한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그런데 그는 왜 수시로 어눌한 한국말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까? 그의 이름은 김상필, 필립 클레이라는 미국 이름도 가지고 있다. 그에게 김상필이라는 이름은 어색하고 낯설었을 것이다. 필립 클레이로 산 세월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8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런데 그를 데려간 양부모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양부모는 그의 시민권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불법 체류자로 29년을 백인 사회에서 보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필립을 출생국으로 추방했다. 그의 출생국은 대한민국. 한국은 그에게 타국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필립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태어났다는 생소한 나라로 쫓겨난 것이다.
그를 버린 모국은 그를 받아줬을까? 아니다. 필립을 입양 보낸 기관도 한국 정부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필립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기도 했고 노숙자, 보호시설, 교도소를 전전하며 5년 정도를 보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필립은 죽어서야 미국으로 돌아갔다. BTS의 DNA가 사랑이라면 필립의 DNA는 거부였다. 태어난 모국에서 거부당했고 입양 양부모에게 거부당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불편한 집에서 삶을 거부했다. 덧없는 환영들의 저자 제인정 트랭카 역시 해외 입양인이다. 그녀의 삶 역시 출생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녀는 1972년 서울 한남동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폭력으로 고아원에 보내진 지 6개월 만에 언니와 함께 미국 미네소타 주에 사는 한 백인 가정에 입양되었다. 지금은 미국을 떠나 2005년 이래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제인정 트랭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들네임에 한국의 성씨인 정을 넣었다. 정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서양에는 없는 우리라는 정이 본능적으로 이끌려 미들네임으로 정한 것일까?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우리라는 공동체나 소속감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우리나라, 우리 핏줄,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친구, 우리 동네, 우리 학교. 특히 한국 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이라는 동일성으로 이 사회가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반대로 큰일이 일어났을 때 협력하는 힘은 대단하다. 내부적인 분열이 계속되다가도 힘을 합쳐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다로 서로 손을 마주 잡는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밴드에 속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요즘 스마트폰의 밴드도 합세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해외 입양인들 중에는 어느 우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다. 그들이 느낄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한국인들이 SNS 밴더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조차 그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일 것이다. 이 책의 제목 덧없는 환영들은 20세기 초반 러시아 혁명 현실의 모순을 악보에 첨예하게 드러내고 감춘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곡 덧없는 환영들 작품 번호 22에서 따온 것이다. 이 작품은 느슨하게 연결된 20개의 짧은 피아노 곡으로 일부만 연주하거나 순서를 바꿔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는 이 곡은 각각 독립성을 띠는 암시적인 분위기로 짧은 악장 20개로 구성된 마치 우리나라 시조와 같다고 말한다. 이 책의 구성은 총 7장으로 각 장의 소제목을 덧없는 환영들의 악장으로 내세웠다. 제1장은 그녀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감정을 담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음악 악장인 느리게, 느리게, 조금 빠르게, 생기 있게, 매우 즐겁게, 우아하게, 회화적으로, 편하게, 조금 빠르고 조용하게, 우스꽝스럽게, 생기 있게, 딱 보통 빠르기로, 조금 빠르게, 거칠게, 불안하게, 구슬프게, 시적으로, 부드럽게, 느리게, 빠르고 격렬하게 강한 강세를 주어가며 종결부, 아주 느리게, 꿈같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의 배경이 되는 러시아 혁명 현실의 모순은 작가의 혁명 현실의 모순과 닮아 있다. 그녀가 미국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은 혁명이었고 어머니의 나라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모순투성이었다. 그녀의 이 혼란스럽고 미묘한 감정을
덧없는 환영들 20악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낯선 땅으로 보내져 자란 입양 아들이 겪는 삶의 혼돈을 이 곡에 실어 미국과 한국 사회에 알리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살기로 결심한 후 정착해가며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한다. 태어난 고국에서 버려졌다가 다시 돌아온 집은 낯설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다. 내가 이 책에서 받은 느낌 또한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이 책은 일반적인 소설 형식에서 벗어난 낯선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녀의 이름에서 보듯 한 여성의 흔들리는 정체성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한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것은 신생 언어처럼 보였고 뜬금없이 기사 스크랩이 나오는가 하면 설문지가 등장한다. 또한 음악과 시와 문장의 인용이 뒤섞여 있다. 이러한 낯선 형식만으로도 작가의 무의식이 그대로 읽혀질 정도다. 한국에서 태어난 제인정 트랭카가 한국어를 못하는 자신의 집에서 영어로 책을 쓴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낯선 목소리로 말하려고 하는 목적의식은 분명하다. 그녀가 목청껏 외치는 목소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므로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고 영어로 소리친다고 해도 한국 사회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목소리는 작다. 한국인의 혈통을 지닌 그녀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드는 미국 사회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그녀를 자꾸만 밀어내는 한국 사회에서 그녀는 그 어느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백인 사회에서 백인이 아닌 외모를 가진 컴플렉스와 또래의 따돌림을 양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어를 못하는 그녀를 갸우뚱하게 바라보았다. 죽을 만큼 싫었던 인종차별에서 벗어나려고 돌아온 한국 사회조차 그녀를 보호해 주거나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했다.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자란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생활을 덜쳐보려는 한국 사회에 이질감을 느꼈다. 미국인이라면 백인과 동의어인 나라에서 백인이 될 능력도 없는 자신, 외향은 개구리 눈에 깜둥이 입술에 코끼리 귀를 가진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일종의 기형이자 괴물이다. 마치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나 멍멍 짖는 닭처럼 친근한 요소와 끔찍하리만치 낯선 요소가 섞인 괴물이라고 그녀는 자신을 표현한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태어나 자신의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이후부터 어디에서고 혼돈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던져진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의지도 선택도 아니었다. 다만 처음에는 부모에 의해, 다음에는 모국에 의해 먼 땅으로 버려진 것이었다. 또한 작가는 이 책에서 한국이 여전히 세계 3대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초현대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21세기 현재에도 매년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다고 한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는 시국인데도 말이다. 이 무슨 모순의 극치란 말인가. 이것은 한국 정부의 수치이자 한 생명을 뿌리채 흔드는 비극이자 죄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이들은 봉인된 서류에 담겨 바다 건너로 보내지고 사라졌던 자리에 나타나고 낯선 자리에서 낯선 이들과 조우하고 마치 기계처럼 공포에 반응하고 재현하는 공포를 반복하는 이 모순. 여전히 한국은 우리들의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비즈니스로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아기들은 한국의 DNA가 뿌리이다. 그 뿌리가 다른 곳에 정착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긴 시간들 속에는 양부모의 인내와 노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이들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고사하고 만다.
이 책은 한국 정부의 입양에 대한 침묵과 망각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돌아왔거나 추방되어 돌아온 입양인들을 냉담하게 대하는 한국 사회에 느끼는 불편과 이질감, 차별과 편견에도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본능에 따라 살아온 곳을 도망쳐 뿌리를 찾아 돌아온 모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작가는 싸우고 또 싸워야만 했다. 이 책에 의하면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대략 20만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추정한다. 기록도 없이 보내진 아이들도 많다.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 추방은 일종의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고 작가는 외친다. 김상필, 필립 크레이처럼 입양된 아기가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 나아가 또다시 버림을 당하며 자란 후 범죄자가 되어 추방을 당한 입양인들도 많다고 한다. 모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은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의 인종차별을 피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고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 또한 입양인으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다. 작가는 입양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파괴한 것은 결코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너무나 체계적이었다고 말한다. 당시에 한국은 가난했고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오라는 장기 홈스테이가 아니란 걸 그들은 몰랐다. 입양인 한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쥐어버리는 것임을 그들은 몰랐다. 입양은 너무도 합법적인 절차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일,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러고도 세상은 입양을 자비롭고 도덕적인 행위로 간주했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살아온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돌아온 집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낀다. 본능에 따라 살던 곳을 도망쳐 자신의 집에서 살기로 혁명을 일으킨 제인정 트랭카에게도 한국은 모순투성이었다. 백인이라는 존재로는 친근한 감정과 거북한 감정이 교차했고 한국인이라는 존재로는 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교차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백인 가족으로서의 모든 문화적 차림을 갖추었음에도 미네소타 시골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듯이 말이다. 입양인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안착할 수 있을까? 여행이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여행이 아무리 즐거워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뿌리를 내릴 곳이 없다는 것은 먹어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공허하다. 눈부신 발전을 한 초현대적인 나라에서 서울 거주 입양인들은 이제 어느 입양인이 죽었다고 놀라지도 않고 친구들에게 살아야 한다고 열심히 설득하지도 않는다. 한국인이 될 기회를 제 어미들에게 부정당한 입양인 중 어떤 남자는 불만을 오직 폭력으로만 표출할 수밖에 없다. 죽을 만큼 얻어맞아 멍든 몸이라도 가슴에 응어리진 한 만큼 고통스럽거나 시커멓지 않다. 뿌리를 안착하지 못한 나무가 서서히 고사하듯 인간의 흔들리는 정체성 또한 죽음과 같다. 뿌리가 없어 불안했기에 작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백인과의 결혼, 양부모가 만들어준 가족, 동양인의 외모로 가진 미국 국적, 그 모든 정상성을 향한 그녀의 학습된 명예 백인성의 덧없는 환영들은 그녀의 삶에서 깨어지고 빗나가게 되었다. 입양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신경이 손상된 탓이다. 선제 공격, 가벌이라는 위협, 사랑을 느끼지도 주지도 못하는 무능함, 지리적 도주, 심리적 떠돌이 상태, 친밀감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사랑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면서도 한 입 한 입마다 목이 맨다. 이 도시에서는 입양인의 기이한 모습이 강제로 부각된다고 작가는 불편한 진실을 토로한다. 그녀의 불안한 정세는 꿈으로 자주 나타난다. 그녀가 꾸는 꿈에는 색깔과 배경음악이 있다. 배경음악은 대개 관현악이다.
8분의 6박자의 절뚝거리는 리듬의 곡에 춤을 추는 댄스도 뒤뚱거린다. 또한 꿈은 한국 꿈과 미국 꿈이 서로 겹치면서 하나의 끝나지 않는 꿈으로, 장소도 없고 현실과도 상관이 없는 꿈으로 섞인다. 그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미로 속을 헤매는 꿈이 끝나기를 바란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녀의 입양된 언니가 연기였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말한 것처럼 그녀에게 익숙한 고독, 내핍적 불안, 부유하는 절망이 어떤 혈통에서 왔는지, 몸을 낳은 쪽인지 데려간 쪽인지 기른 쪽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녀는 아직도 가끔씩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인다. 언니가 그만 털어버리라고 하지만 아직은 잘 안 된다. 그녀에게 여권을 발급한 나라에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과 서울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너무도 혐오한다는 사실, 그 파괴가 자정 너머까지 돌아갈 집이 없어 방황하는 그의 모든 입양인의 얼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엄마가 때로는 너무 미운 것처럼 이 나라를 미워하곤 한다. 어쩌면 바로 그래서 입양인들이 한국을 모국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대부분의 입양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흔들리는 방황과 극도의 혼돈과 결핍을 호소한다. 또한 작가는 자신의 입양은 자신을 세계 시민,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으로 만들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녀 자신은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상품성이 있는 기술로 축적하지도 못하며 앞으로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든 어느 언어로 사고하든 간에 결코 한국인처럼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사람들은 널 입양하면서 네 정신을 훔친 거야. 그녀의 친구 도미니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빼앗긴 자신의 정신을 되찾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룬 부는 한국인들의 인고의 세월 덕분이었다. 그리고 여기 추방된 자들은 바로 그 일원으로서 한국의 양심의 오점으로 남았다. 끝나지 않은 전쟁, 땅덩이 한가운데서 새겨진 인위적인 국경이라는 집단적 규역과 결코 끝나지 않을 절망이라는 집단적 각인으로 고동치는 이 나라에서 그녀는 자신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제인정 투랭카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사랑과 안전한 집이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단순하고 평범한 바람들이 누구에게는 끝내 채워지지 못한다. 한국에서 별 가치 없이 태어난 미국 부모의 집에 외계인이자 딸로 들어간 그 순간부터 평생을 낯선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안정과 집을 찾아 헤매는 동안 그 바람들은 수없이 뒤틀렸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모국에서조차도 그녀는 소망을 찾아 헤매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나라. 아버지는 죽었고 그녀는 비록 혀는 상하고 두 눈은 멀어버렸을 망정 이렇게 살아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제인정 투랭카를 치유의 길로 이끈 것은 음악이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갈고 닦았다. 그녀는 피아노로 시간을 훔치는 법과 시간을 구부리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제니스 조플린 풍의 서머타임을 연주하는 것을 상상한다. 이 곡은 그녀를 과거로 데려간다. 조플린의 목소리는 인간 극도의 고통을 울리는 영혼과 비극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강렬한 조플린의 목소리에서 온 세상 사람들은 재물처럼 파괴된 삶이었음에도 실로 신성한 영혼을 느낄 수 있다. 비록 뜻밖의 세상에 나온 존재라 할지라도 모든 음악을 더 활짝 열게 되듯이 조플린의 음악은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준다. 음악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온 사연을 이해하게 만든다. 별 가치 없는 존재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와 고아원에 버려진 6개월 된 아기가 우유를 거부해 거의 굶어 죽을 뻔한 일도, 낯선 나라에 입양된 일도, 시간이 흘러
강간범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일도 이해한다. 한국 여자들이 겪어온 모든 고통에 대한 가치도 이해한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마저도 이해한다. 이제 닫아둔 자신의 방문을 열 때다. 그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떤 날이 되든 누구와 함께이든 외로움이든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간다움을 믿고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피아노 건반이 있는 풍경, 우리가 어떻게 다르든 우리가 무엇에 실패하고 무엇에 성공했든 간에 결국 우리는 혼자 또 다 함께 마지막에 이룰 것이다. 우리, 위, 모두 우리는 이처럼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나는 그녀의 혁명이 성리했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이제 한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모순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 한국이 제공하는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기꺼이 즐긴다. 산속에 혼자 있을 때면 그 무엇도 그녀에게 이 나라 사람이냐고 묻지 않는다. 어머니 같은 대자연은 그녀가 한국인다운지 외국인다운지 따지지 않고 그녀를 전적으로 받아준다. 소소한 것들이 이곳에서의 삶을 살만하게 만들어준다. 그녀는 또한 한국을 사랑한다. 조용하게 혼자 지내는 법을 가르쳐준 한국을 사랑한다. 그녀가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것은 작고 소소한 삶이다. 친구와 함께 구리 냄비에 담긴 홍합을 먹으면서 작은 유리잔으로 소주를 연거푸 들이킬 때다. 뚱뚱한 아저씨네 식당에서 돌솥밥을 먹을 때다. 작은 방에서 혼자 마카로니 치즈와 미국식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먹을 때다. 자동차 여행을 할 때다. 엄마 산소에서 산나물을 뜯는 자매들이 있고 김치가 있는 시골 생활을 사랑한다. 아리랑 노래에 담긴 한과 정을 한국인들보다 더 잘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뒤에 남겨둘 수 없다고 호소한다. 여기 작은 울림이 있다. 그 작은 울림이 크게, 더 크게,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졌던 자폐아적 행동과 혐오로 일그러진 해외 입양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책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하나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외 입양을 철회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국 땅에 발을 디뎌보지 못한 아기들이 해외로 갈 절차를 밟고 있거나 날아가고 있거나 이미 낯선 공교의 나라에서 어느 낯선 부부에게 안겨 있을지도 모른다. 그 아기를 키울 외국인 부부는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들 중 하나의 인격체를 입양하는 것을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정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폐처럼 무한정 자신들을 반겨주고 애교 떨어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서양인들이 입양을 하는 이유는 입양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좋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 최첨단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은 이제 부자 나라이다. 한국은 이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기들을 거둘 충분한 부와 국민 의식이 높은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입양의 문제를 시급하게 검토해 주기를 이 책의 작가는 바라고 있다. 아기들이 태어난 곳에서 추방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집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평온하고 안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